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진로와 직업 9학년 수업을 맡은 진로진학 상담 팀장 송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녹음을 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색하네요. 하지만 뭐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게 학교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이제 진로진학 상담실에서 지금 7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요. 작년, 재작년 12학년 학생들을 좀 담당을 해서 진로진학 지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을 보다 보니까 선생님이 들었던 생각은 참 이런 부분 참 아쉽다. 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이 학생들은 9학년 때 조금 더 진로 계획이나 진학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노력을 좀 했다면 12학년 때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었을 텐데 뭐 부모님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9학년 때부터 일찍 상담을 했다면 선생님하고도 일찍 상담을 했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쉬움이 드는 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올해 이제 계획하고 있는 수업은 그동안 이제 선생님이 느꼈던 여러 가지 진로진학 지도를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제 9학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업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What is your dream? 꿈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상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한번 10초? 10초에서 15초 정도만 선생님이 이제 말을 안 할 테니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 꿈이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꿈이 있나요? 없으신 친구들도 있으실 거고 바로바로 선생님이 뭐 15초가 아니라 뭐 1초 만에 떠오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이 있는데 선생님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많은 친구들이 꿈과 직업을 동일시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주입된 가치관, 교육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사고가 꿈 하면 어떠한 직업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더 심했죠. 그런데 지금도 옛날과 같은 그런 고정관념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장래인 희망 뭐 이런 것들 쓰게 되면 직업명만 딱 쓰고 이렇게 하는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사실 꿈과 직업 물론 밀접한 관련이 있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고 이런 것들은 맞는데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이제 꿈, 직업 그리고 좋은 직업 이퀄 성공 이런 공식화된 뭔가의 그런 도식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꿈이란 것은 직업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체적인 답을 얘기하자면 꿈보다는 직업이 조금 더 좁은 개념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 수명이 이제 선생님 나이 때는 한 100세 시대, 여러분들 나이 때는 한 120세까지 산다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긴 인생을 살면서 몇 번의 직업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한 사람이. 이거를 이제 미래학자들은 예견을 해서 몇 개의 직업을 가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보통 10개에서 15개의 직업을 평생 가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반드시 내 꿈과 연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업을 찾아나가는 과정 안에서 꿈을 이룰 수도 있고 안 이룰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꿈과 직업이 같지 않고 오히려 직업은 조금 더 좁은 개념, 작은 개념이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작은 개념이고, 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직업을 통해서, 직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상, 목표, 그 다음에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꿈이라고 한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평생 동안 가나안 나라에 가서 봉사하면서 살고 싶어. 뭐 이런 꿈을 가질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이제 목회자, 뭐 선교를 하면서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뭐 보통 여러분들 학생들 중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꿈이라는 게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물론 이런 식의 꿈을 가질 수도 있겠죠. 좀 막연하긴 하지만. 근데 사실 이제 꿈도 자기가 이제 정하기 나름인데, 어떠한 이미지, 어떠한 상을 그릴 때는 항상 구체적인 방향성이 좀 필요를 해요. 그래서 꿈이라는 게 막 내뱉는다고 다 꿈이 아니라 어떠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진 가치, 목표, 이런 것들이 꿈이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고, 네, 저희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수업은 그래서 이제 꿈과 직업이 다르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이제 여러분들의 추후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성격 특성이라든지 적성, 흥미,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커리어를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떠한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했죠. 어떠한 방향성. 그래서 purpose of dreaming. 그러니까 내가 꿈을 꾸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꿈을 꾸는 목적, 곧 이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듯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뭐 단순히 돈만 많이 벌면은 그 사람은 꿈을 다 이룬 건가요? 그러면은 당장 복권방에 달려가서 한 수백만 원씩 복권을 사서 만약에 로또 30억에 뭐 로또 100억에 이렇게 당첨이 되면 그 사람은 꿈을 이룬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돈을 번다고 했을 때 그 돈을 벌어서 과연 내가 그걸 바탕으로 어떠한 가치를 실현할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돈만 많이 벌겠다. 일단 돈 벌고 나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재미가 없고 힘들고 지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주변에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회에. 그러면은 굉장히 어떨까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팍팍하고 경쟁적이고 서로 믿지 못하고 이런 사회로 가겠죠. 너무나 이제 무신주의적인 성향이, 그러니까 자본 숭배적인, 돈을 숭배하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해지면, 그러니까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회는 굉장히 다양한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 수업을 통해서 이런 꿈을 꾸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이 수업을 진행을 앞두고 좀 4가지 사항만 좀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첫 번째는 조급해하지 말자. 조급해하는 것만큼 좀 허튼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9학년이고 이제 올해가 지나면은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조급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 당장 고등학교도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앞에 뭐 해외대 진학을 가는 친구들은 뭐 학원에서 뭐 SAT를 준비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형식적인 것들보다, 대학을 어디 가고 이런 형식적인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목표와 어떠한 진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성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런 사명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9학년 나이 때 확실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가는 학생들이 과연 이 대한민국, 넓게는 이 세계에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단언컨대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예, 10%도 안 될 거예요. 꿈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꿈을 잘 없는 게 당연하고 나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이 얘기해주는 목표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9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한 계단씩 이렇게 올라가면서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12학년 때 대학만 정해서 딱 뭐 SAT 성적을 맞춰서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9학년 때부터 내 진로, 나,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차근차근 밟아 나가다 보면 나중에 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대학을 가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나에게 맞는 그런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보람되고 굉장히 값진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이해하자.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연장선인데 나를 구성하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 뭐 친구들의 성격이 어떻네 뭐 이런 성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흥미. 나는 뭘 좋아해? 난 뭘 하는 걸 좋아해? TV 보는 걸 좋아해? 아니 나는 말하는 걸 좋아해? 아니면 나는 봉사하는 걸 좋아해?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흥미들이. 그리고 또 흥미만 있다고 성공적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성공적인 진로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내가 그 일을 잘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직업 사회에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대인관계 능력이 좋아. 나는 계산하는 능력이 좋아. 아니면 나는 남들보다 창의적이야.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좋아. 이런 각자의 능력에 대한 능력적인 요소들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가 성격, 그 다음에 흥미, 그 다음에 적성,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가치관, 아까 전에 말했던 뭐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계발이나 아니면은 자율성. 그러니까 자율성이라고 하면은 내가 일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니면은 뭐 봉사. 뭐 이런 가치관들이 다양하게 있겠죠. 이런 다양한 나에 대한 다양한 요소들을 다면적으로 이 수업을 통해서 보면서 나를 조금 더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거야. 라는 것들을 빨리 캐치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좀 막연해서 잘 이해는 안 되겠지만 우리 수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다룰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자입니다. 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한데 왜 하나님의 뜻을 세 번째 두셨어요? 이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 두게 됐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자.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면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바는 게 목표다. 일단은 목표다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럼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자선단체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이런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 이런 생각들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면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게 굉장히 이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게 이슈니까 나는 이런 전 세계의 그런 좀 전염병이나 불치병, 난치병을 고치는 그런 제약회사를 운영해가지고 사람들의 그런 건강을 위해서,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거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기 좋다기보다는 그 안에 숭고한 가치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살펴보면서 내 자신적으로 선언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더 나의 그런 꿈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12학년 때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9학년 때 좀 공부 좀 할 걸.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특히 영어. 지금 영어가 안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돼요. 근데 지금은 영어를 이제 9학년 수준에서만 해도 괜찮죠. 근데 지금부터 포기를 해버리면 나중에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따라잡는다고 표현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이 해외 대학을 고려하고 있다면 단순히 토플 100점, 110점, 120점 이 정도만 가지면 나는 미국 대학 가서 공부를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좀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수업에 들어가면 그냥 내가 외국인 학생들, 미국 학생들이나 외국인 학생들과 영어로 소통하면서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시험 성적으로만 보여지는 나의 실력이 아니라 실제적인 실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력들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아요. 9학년 때 포기한 학생이 10학년 때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10학년 때 포기한 학생이 11학년 때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11학년 때 포기한 학생이 12학년 때 그냥 대충 맞춰서 진로 정하고 그때 능력에 맞춰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케이스를 선생님은 이제 7년 동안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선배들은 그럴 거예요. 야, 9학년 때 공부 안 해도 돼. 왜냐면 9학년 때 공부해봤자 어차피 10학년 때 올라가면은 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좀 잘못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9학년 때 쌓였던 실력이 10학년, 11학년, 12학년 때까지 꾸준히 이어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늘 강조하고 싶은 게 9학년 때 GPA 관리 잘 하고 그다음에 학교 활동도 열심히 한 학생이 성공할 수 있다. 특히 이제 국내대나 이제 해외대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학교 활동, 내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나 그런 과목들의 성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전공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찾기 위해서는 스스로 뭘 잘하는지, 뭘 관심이 있는지를 일찍이 좀 열심히 파고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이제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이 정도고요. 한 가지 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앞두고 있는 이런 직업 세계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벌써 미래학자들이 2050년까지 벌써 지금 직업의 60%가 없어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견을 하는데 물론 그만큼 더 생기겠죠. 새로운 직업이. 근데 그만큼 직업의 변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뭐 어떤 직업이 유망해, 어떤 직업이 돈을 많이 벌어 이런 것도 물론 참고로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직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회 안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직업도 변화를 합니다. 우리가 뭐 지금 계속 선생님 말만 해서 좀 이제 지루할 수도 있고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영상을 하나 보고 진행을 할게요. 코로나 여파로 경제 전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사람을 직접 마주해야 하는 직업이나 특정 소속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들이 그렇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학습지 교사로 일해온 오모 씨는 요즘 회원들을 통 만나지 못합니다. 다들 가정 방문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회원의 30%가 학습지를 끊었고 나머지도 우편함을 통해 간신히 교재만 주고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가서 만나야 되는데 지금 배달을 하는 거죠. 기본급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회원 수와 과목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당장 생계가 걱정입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안 하면 저희는 수수료가 없어요. 0원이에요. 4월 달은 100만 원 이하로 나올 확률이 거의 90%고요. 회원 탈퇴에 따른 환불 비용까지 떠안는 경우가 허다해 청와대에 국민청원까지 올렸습니다. 오 씨 같은 학습지 교사는 전국에 10만 명이나 되는데 법이 규정한 근로자가 아니란 이유로 정부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에도 빠져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미용실도 들여다보면 고민이 깊습니다. 수시로 소독하며 손님 맞이에 여념이 없지만 단골마저 머리 손질을 미루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미용사들의 수입은 반토막난 지 오래입니다. 손님들이 지금 이동을 안 하시고 어디 출입을 안 하시기 때문에 70% 정도가 안 오신다고 보면 돼요. 지금 현재 상황은 갈수록. 그러니까 프리랜서들은 일이 없으면 아예 월급 수입 구조가 하나도 없는 거죠. 정부 소상공인 대책 가운데 미용사들도 이용 가능한 이 정도만 일단 보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1조 원대 긴급 경영애로 자금이 여러분들이 캐치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이제
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건데 이거 코로나 사태만 두고 보더라도 코로나 사태가 우리 직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지금 모든 직업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선생님도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학교에서 굉장히 코로나 관련된 굉장히 공문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어떤 요구사항, 방역을 어떻게 해라 이런 직업들의 이런 영향도 많이 오고 실제로 지금 관광업계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들이 이미 100개가 넘었어요. 전 세계 절반 이상이 OECD 그 기준, OECD 하면은 이제 경제개발협력기구라고 해서 그 경제개발협력기구에 190개국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110개국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 입국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행업계, 관광업계 이런 데가 이제 고사 직전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학습지 교사분들, 뭐 프리랜서 미용 하시는 분들, 지금 사람들이 밖을 안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굉장히 직업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런 반면에 굉장히 각광받는 직업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한 10초 정도만.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사, 간호사, 뭐 감염병 관리자 또는 뭐 감염병 관련 연구 하시는 분들 또는 우리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은 이제 검체 검사 이런 것들 하죠. 검체 검사원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코로나 그 어플리케이션이 몇 개가 지금 발표가 됐죠. 코로나 확진자들의 동선을 이제 정보 기술을 토대로 그 앱을 깐 사람들한테 이제 알림 서비스를 주는 그런 정보 IT 계열의 직군들도 굉장히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요.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회적인 영향이 왔을 때 어떤 직업은 굉장히 타격을 입어서 없어질 위기에 놓이고 어떤 직업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각광받는 직업이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IT 기술의 발전, 그 다음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뭐 고령화, 이런, 그다음 환경 오염, 이런 다양한 뭐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인 변화가 예견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수업 때 잘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지금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거의 뭐 마무리가 된 건데 약간 이제 약간의 수정은 있겠지만 거의 이제 완성이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봐주세요. 자, 다른 것들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필수 도서가 한 권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필수 도서를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간단한 독후감을 쓸 거예요. 같이 읽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생각을 나누고 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선생님이 이제 도서관에 이북을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뭐 책을 따로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건 너무 기니까. 자, 평가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일단은 출결이 5%, 100점 만점에 5%가 되고요. 애티튜드하고 participation이 한 15%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애티튜드 잡는 거, participation 잡는 거 이런 것들은 일단 선생님은 처음부터 만점을 안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티튜드 점수를 한 10점에서 출발한다. 예를 들어서 10점에서 출발하지 않을 건데 일단 10점에서 출발한다고 하면 만약에 10점에서 애티튜드가 너무 안 좋다. 수업 시간에 자거나 떠들거나 아니면은 늦게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이 많다. 그러면은 그 해당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애티튜드가 너무 좋다. 그러면 플러스 점수를 받겠죠. participation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굉장히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발표도 열심히 하고 수업 액티비티 참여도 열심히 하고 한다면 선생님이 파티시페이션 점수를 이렇게 부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누적해서 평가가 될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하나 있을 건데요.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직업조사, 여기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직업조사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직업조사 발표를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제 그룹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직업을 좀 이제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는 경험을 좀 가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사인먼트가 있는데, 어사인먼트는 이제 50%,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죠. 여러분들 100점 만점 50점이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 어사인먼트가 보면 진로 10개명 제작하기. 이 날짜는 나중에 바뀔 거예요. 지금 이미 여러분들 계약 연기가 됐기 때문에 많이 바뀔 거고요. 항목만 보시면 돼요. 진로 10개명, 진로 검사 결과 제출하기. 진로 검사 결과 제출하기 두 번째. 그 다음에 직업 탐색 활동지 작성. 미래 직업 활동지 작성. 그 다음에 크리스천 롤모델 비디오 감상, 스마트 학습 목표 및 학습 계획 세우기. 그래서 한 7개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마 한두 개 정도는 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가르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 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추후 정해지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북리포트 같은 경우에도 한 5% 정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이북을 좀 읽고 여러분들이 좀 쓰는. 그 다음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가 뭐냐. 이 포트폴리오는 선생님이 읽기 자료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여러분들한테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읽고 차곡차곡 모아 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선생님이 활동지 같은 것들을 주면 그런 활동지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파일에, 클리어 파일에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 주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거기에다가 나중에 일괄적으로 걷어서 도장을 찍어 줄 겁니다. 그러면 도장을 받은 것들이 개수가 몇 개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점수를 2번 정도 거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 한 번,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 한 번, 이래서 중간점검식으로 이제 한 번씩 이제 거둘 건데, 만약에 둘 다 잘 해왔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만점을 가져가게 될 거고요. 만약에 뭐 선생님이 나눠준 활동지도 잊어버리고 뭐 도장도 안 받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따른 마이너스 점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 합쳐서 이제 100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선생님은 뭐 과제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징은 뭐냐면 수업 시간에 했던 여러분들의 내용들이 대부분 과제 평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과제를 막 해서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정도 빼고는 웬만한 거는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 과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 때 집중을 잘하고 잘 따라오시면 선생님 수업에서는 무조건 A 이상 가져가시는 학생들이 많은데, 만약에 과제도 제때 안 내고 뭐 이렇다 그러면은 당연히 과제 비율이 높으니까 당연히 뭐 B, C, 뭐 F가 뜰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때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요, 선생님 그 이메일, 아까 앞선 이메일 있었는데, 예,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